우리는 시니어 시대 시즌5 마음 건강과 인간관계 일화 배우자의 죽음과 슬픔, 상실을 견디는 법. 혹시 이런 날 있으신가요? 평생을 함께했던 동반자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밥을 먹다가도 잠자리에 들 때도 문득문득 밀려오는 그리움과 쓸쓸함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버겁고 세상 모든 것이 흑백으로 보이는 듯한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다는 것. 그것은 우리 시니어에게 찾아올 수 있는 가장 크고 깊은 상실일 것입니다. 배우자의 죽음과 슬픔 상실을 견디는 법이라는 제목처럼 배우자의 죽음은 단순한 이별을 넘어 삶의 모든 기반이 흔들리는 경험입니다. 함께 나누었던 추억, 일상의 모든 순간들,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한 고통이죠. 슬픔을 혼자 감당하려 애쓰거나 내가 약해서 이럴까 하고 자책하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하지만 여러분, 슬픔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며 상실을 견뎌내는 애도는 우리 마음이 치유되는 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중년인 우리 시니어 여러분. 우리는 시니어 시대 건강 안내자 이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배우자의 죽음이라는 큰 상실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마주하고 그 슬픔 속에서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아나갈 수 있는지, 그 실질적인 지혜를 쉽고 따뜻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 건강, 지금부터 함께 지켜나가 볼까요? 일부 슬픔은 나약함이 아니다. 애도, 슬픔 과정에 의해 배우자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때 느끼는 감정을 우리는 슬픔 또는 애도라고 부릅니다. 애도는 정해진 틀이나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도는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 애도는 상실에 대한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자 마음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슬픔, 분노, 죄책감, 불안, 공허함, 심지어는 무감각함까지 매우 다양한 감정들이 뒤섞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감정을 느끼든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스스로를 비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애도의 5단계. 심리학자 퀴블러 로스 박사는 애도 과정을 5단계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는 모든 사람이 순서대로 겪는 것이 아니며 단계들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 아니야. 이건 현실이 아니야.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분노.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세상이 원망스러워. 협상. 만약 그랬더라면 기도하면 돌아올까? 과거를 되돌리려 합니다. 우울. 깊은 슬픔과 절망감, 무기력감을 느낍니다. 우울증과 구분 필요. 수용. 상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들을 이해하는 것은 자신이 겪는 감정의 폭풍 속에서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작은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애도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상실의 특별함. 배우자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을 잃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평생을 함께 쌓아온 공유된 역사, 일상의 루틴, 정체성,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 모두 잃는 것과 같습니다. 나라는 존재의 큰 부분이 사라지는 듯한 고통이기 때문에 다른 상실보다 더욱 깊고 복합적인 슬픔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2부 상실의 그림자, 몸과 마음에 찾아오는 신호. 해결되지 않은 슬픔은 우리 몸과 마음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습니다. 슬픔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신체적 증상, 만성 피로 및 무기력감,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우며 모든 일에 의욕이 없습니다. 수면장애, 잠들기 어렵거나 새벽에 자주 깨어 다시 잠들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식욕 변화, 식욕이 아예 없어 음식을 거부하거나 반대로 폭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체중이 급격히 변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 문제, 속 쓰림, 소화불량, 변비나 설사 등 소화기 불편을 겪기도 합니다. 면역력 저하, 스트레스와 슬픔으로 인해 면역 체계가 약해져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신체 통증, 가슴이 답답하거나
쿡쿡 쑤시는 통증, 두통, 전신 근육통 등 신체적인 아픔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정서적 심리적 증상, 깊은 슬픔과 절망감, 삶의 의미를 잃고 앞날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느낍니다. 죄책감과 후회, 내가 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하는 죄책감과 후회에 시달립니다. 분노와 짜증,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거나 짜증을 내고 자신이나 주변 사람, 심지어 세상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불안과 공포, 혼자 남겨졌다는 불안감,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을 느낍니다. 인지 기능 저하, 집중력, 기억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이 어렵고 판단력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사회적 증상, 사회적 고립,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고 집안에만 있으려 하며 전화통화도 꺼리게 됩니다. 활동 감소, 예전에 즐겨하던 취미나 활동에 흥미를 잃고 참여하지 않으려 합니다. 정상 애도와 복합성 애도, 우울증의 구분 레드 플래그, 대부분의 애도 과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나아지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슬픔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어려운 경우, 자살 생각이나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 정신병적 증상 환각, 망상이 나타나는 경우, 고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일시적인 현상과는 다름, 식사나 위생 등 기본적인 자기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경우, 관계나 활동에서 극심하게 철회되어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는 경우, 산부 슬픔을 건강하게 견디는 법, 상실을 끌어안고 살아가기. 상실의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건강하게 슬픔을 견디는 방법은 있습니다. 슬픔을 억누르기보다 스스로를 돌보고 세상과 다시 연결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슬픔을 허락하라. 울어도 괜찮아요. 감정 표현, 슬픔, 분노, 죄책감 등 어떤 감정이든 억누르지 말고 충분히 느끼고 표현하세요. 울고 싶으면 울고, 화가 나면 소리를 내도 좋습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이야기 나누기, 믿을 수 있는 가족, 친구에게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 이야기를 통해 슬픔을 객관화하고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글쓰기, 일기나 편지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글로 감정을 정리하는 것은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자신을 돌보라. 나에게도 사랑이 필요해요. 규칙적인 생활 유지, 슬픔 속에서도 잠자리에서 제때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며 개인 위생을 지키는 작은 노력들이 흐트러진 삶의 균형을 잡는 데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사, 식욕이 없어도 끼니를 거르지 말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소량이라도 챙겨 드세요. 가벼운 운동,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걷기, 스트레칭 등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몸을 움직이면 기분 전환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 잠이 오지 않더라도 수면 루틴을 지키고 편안한 잠자리 환경을 조성하여 숙면을 유도하세요. 알코올 약물 의존 피하기, 슬픔을 잊기 위해 술이나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세상과 다시 연결되라.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가족 친구와의 교류, 자녀나 형제, 친구들과 적극적으로 연락하고 만남을 가지세요. 그들의 지지는 큰 힘이 됩니다. 애도 모임 지지 집단,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고 위로받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치유 방법입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동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 재개 또는 새로운 취미 찾기, 예전처럼 흥미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작은 관심사부터 다시 시작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도전해보세요. 이는 삶의 활력을 되찾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넷째, 고인을 기리는 나만의 방식 찾기. 고인을 잊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추억 공유, 배우자와의 소중한 사진을 보거나 함께했던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추억을 회상하세요. 의미 있는 기념, 배우자가 좋아했던 장소를 방문하거나 의미 있는 물건을 정리하거나 고인을 위한 작은 의식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고인의 뜻 이어가기, 배우자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나 꿈을 이어받아
봉사활동이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도 의미 있는 애도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부 가족과 주변인의 역할, 따뜻한 지지와 배려. 애도하는 시니어를 곁에서 지켜보는 가족과 친구들도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와 배려가 고통받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째, 비난하지 말고 경청하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할 거야? 이제 그만 잊어버려야지와 같은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슬픔을 억압하고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저 옆에서 조용히 경청하고 많이 힘드시죠? 슬픈 건 당연해요와 같이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해주세요. 둘째, 먼저 다가가고 구체적으로 도우세요.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보다는 내일 점심 식사 가져다 드릴게요. 같이 병원에 가드릴까요? 같이 산책 갈까요? 처럼 구체적인 도움을 제안하세요. 그들이 먼저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정서적 지지와 함께 일상생활을 돕는 현실적인 지원. 식사, 청소, 장보기 등 일상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주어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세요. 전화나 방문을 통해 꾸준히 관심을 표현하되 너무 간섭하지 않고 그들이 필요로 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전문가의 도움을 권유하세요. 위에서 언급한 복합성 애도나 우울증의 위험 신호가 보인다면 전문가의 도움,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센터, 애도 상담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부드럽게 권유하고 동행해주세요. 도움을 받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다섯째, 고인을 함께 기억해주세요.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피하지 마세요. 함께 고인을 추억하고 좋은 기억을 공유하는 것은 애도하는 분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고인의 기일이나 생일 등 특별한 날에는 더욱 세심한 관심과 위로를 전해주세요. 5부 실제 사례 이야기. 70대 초반의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하신 후 극심한 슬픔과 외로움에 시달리셨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밤에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합니다. 내 삶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며 모든 사회활동을 끊고 집안에만 계셨죠. 몸무게도 급격히 줄고 우울증 증상까지 심해지셨습니다. 자녀들의 간곡한 설득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셨고 애도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내 슬픔을 누가 이해하겠어 하며 마음의 문을 닫으셨지만 상담사의 따뜻한 경청과 다른 애도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차 마음을 열게 되셨습니다. 자신의 슬픔을 억누르지 않고 표현하는 법을 배우셨고 아내와의 추억을 글로 쓰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 식사를 함께 준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은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고 잃었던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아내가 없는 삶은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이제는 아내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가 되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임을 깨달았다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분처럼 여러분도 배우자, 상실의 아픔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슬픔을 건강하게 마주하고 주변의 도움을 받는다면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아나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볼까요? 배우자의 죽음은 가장 큰 상실이며 슬픔 애도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이다. 슬픔은 만성피로, 수면장애, 식욕변화 등 신체적 증상과 함께 우울, 불안,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슬픔을 억누르지 말고 표현하며 규칙적인 자기 돌봄 식사, 운동, 수면, 가족 친구와의 교류, 애도 모임 참여 등을 통해 건강하게 견뎌나가라. 슬픔이 1년 이상 지속되거나 자살 생각 등 위험 신호가 보인다면 반드시 전문가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가족과 주변인은 비난 없이 경청하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며 고인을 함께 기억해주는 것이 애도하는 이에게 큰 힘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다는 사실과 슬픔을 끌어안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이다. 시니어 시대 여러분, 배우자의 상실은 결코 작지 않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다시 삶의 빛을 찾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슬픔은 여러분을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단단하게 성장시키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건강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슬픔을 억누르지 않고 자신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안부를 묻는 그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고 다시 삶의 활력을 찾아줄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함께 알면 덜 두렵고 함께 바꾸면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우리는 시니어 시대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건강 정보들을 쉽고 따뜻하게 전해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식과의 거리감, 소통의 재설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독립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때로 찾아오는 거리감과 오해를 어떻게 현명하게 풀고 소통의 다리를 다시 놓을 수 있을지 그 비결을 찾아드릴게요. 당신의 건강을 함께 지켜드릴게요. 감사합니다.